가족끼리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네요. 어처구니가 없다니 우리 변호사를 존중해 주세요. 무슨 가족끼리 접견 금지입니까? 물론 가족 간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물론은. 예를 들면 가정폭력, 어떤 100m 이내 접근 금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화나 이메일 이를 통한 연락 금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연락해야 되는 사이기도 해. 네. 이런 사이에서 무슨 접근 금지를 합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건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를 해치는 게 되는 겁니다. 어허. 가족끼리 무슨 접근금지 가처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부모가 지나친 간섭을 해서 자녀가 참다 못해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된 사례가 분명히 있고요. 어허. 아까 가족끼리 같이 사는데 어떻게 떨어질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할래? 이제? 독립하고 그냥 너가 혼자서 살던가. 우리 이럴 거면 따로 살자. 그렇지. 이 정도로 지금 대립이 굉장히 심화됐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 겁니다. 제가 접근금지 가처분이 안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 사례에서는요. 침해된 결정권 자체가 없어요. 왜요? 옷 네. 사는 거 결정권. 자 보세요. 형은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전혀 결정권이 침해된 바가 없고 그러면은 형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유로부터 도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왜 도피하냐면 내가 도피를 하면 선택을 안 해도 되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집안일도 그렇고요. 저녁 식사를 뭘 만들지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동생이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오는 이익이 되고. 그렇죠.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결정권은 침해된 바가 없어요. 아 그러네. 예, 근데 우리가 되네요. 알려들었다. 설득 당해서 어떻게 나? 동생분한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떡하지 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공자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의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많은 가족 간의 분쟁 사례에 있어서 승자가 행복해지는 소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께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동생은 당신의 가족입니까? 동생은 당신의 가족입니까? 네, 가족이죠. 그렇다면 이 소송을 취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인용이 되게 되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접촉이 끊긴다는 거예요. 즉, 접촉이 끊긴다는 거는 가족과의 유대가 일정 부분 깨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소중히 여기는 가족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냐는 너무 할리우드 얘기가 영화 같은데. 아무 거 아니야? 여기서까지 울면 굉장히 추해집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 인권 변호사가 계시네.